전북 익산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제보. 너무도 위태롭게 살아가는 여자가 있다는 건데요.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 우리 힘들어서 그 살라고 못 살아. 아, 그 여자 철장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은데. 철장 안에 갇혀 산다고요? 소문 속의 여자를 찾아 나선 제작진. 그런데 그곳엔 사람이 아닌 개들만 가득합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덩치 큰 개들이 약한 녀석을 사정없이 공격하는데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 바로 그때 철장 너머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소문 속의 그 여자일까요? 심지어 여자는 개우리 안에서 개들과 동침까지 하는 모양인데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다리도 좀 이상해 보여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 개들에 둘러싸여 걷다가 넘어지는가 하면 개를 피해 나오다가도 그만 떠밀려 쓰러지고 마는 여자. 여자는 대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놀라운 비밀을 추적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자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철장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자. 뭘 하는 걸까 했더니 맨손으로 빨래를 하는 듯한데요. 할 일이 많은 걸까 잠시도 쉬질 않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때 갑자기 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고요함이 감돌던 마당엔 이내 개 짖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개들의 아우성에도 아랑곳 없이 여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낯선 이의 고함에 흥분한 개들. 대체 누가 찾아온 걸까?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아지들이 그럼 짖는 거 진짜 안 짖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지금. 아저씨만 싫어하는 거잖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왜 그러세요? 한장씩 이거. 한장 치라고 냄새나는 게로. 불쌍하잖아요. 애들이 뭔 죄 있다고 그냥 짖는 거 갖고 그러세요. 얼른 가세요. 제가 앞으로 더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인근 주민의 호소에도 여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요. 자,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아니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추면서 냄새 나서 못 살겠어 그래요. 아, 냄새 나고 예. 시끄럽고. 시끄럽고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게 반농사를 짓지 마, 짓지 마, 짓지 마, 짓지 마, 짓지 마. 개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여자는 누가 찾아오기라도 했었냐는 듯 계속 일만 합니다. 대체 여자의 정체는 뭘까? 제작진은 여자의 생활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마치 이곳에 갇히기라도 한 걸까? 여자는 하루 종일 철조망 안에만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일하나? 뭐 밤에도 불 켜져 있던데? 화장실을 만나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여자가 철장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했더니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여자가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서더니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도 들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자전거에 혼자 실으려 합니다. 어째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무리를 한 것일까? 여자의 모습이 힘겨워 보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일단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바빠요. 얘기할 시간 없어요. 네, 5초만 시간 주시면 되는데 안 되나요?
단호하게 대화를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여자. 여자는 다급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 멀어져 갑니다. 제작진이 여자를 다시 발견한 곳은 견사 근처의 좁은 길. 그런데 그때 여자가 자전거를 탄 채 넘어집니다. 위험한 상황이 속출하는 듯한데요. 견사로 다시 돌아와서도 싣고 온 곳을 정리하기에 바쁜 여자. 여자는 이곳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짱구는 혼자 안에 있어. 혼자요? 혼자 안에서 뭐 하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곳. 제작진은 다시 한번 만남을 시도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MBN 방송국입니다. 네, 저희 선생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바쁘고 할 일이 봐봐요. 태산이고 지금 이거야 정신이 없는데. 거듭 대화를 거부한 여자는 제작진의 긴 설득에 굳게 닫혀있던 철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누군가가 있다는데요. 문을 열자 안에 있던 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마당을 점령하는 개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칸에도 개들로 가득합니다. 좋게 수십 마리는 넘어 보이는데요. 개가 몇 마리예요? 140마리 정도. 140마리요? 이리 오세요. 하하, 얘들아, 너희들을 오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여자의 안내를 따라 좁은 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잘 정돈돼 있는 내부. 원래 살림집이었어요. 아, 여기가요? 네. 집이었던 건데 왜 이렇게 개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제가 쫓겨났어요. 어떻게? 쫓겨나셨다. 네, 애들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개들에게 자신이 살던 공간을 다 내주었다는 여자. 예전에 거실이었던 곳도 한때 주방이었던 곳도 모두 개들이 지내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조망 아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개 한 마리가 그야말로 개구멍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데. 나왔어요. 어떻게? 이내 재빠르게 어딘가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머니, 개가 나왔어요. 일단 개가 사라진 방향으로 쫓아가 보긴 했는데요. 저 바로 따라왔는데 놓쳐버렸네. 순식간 여기 분명히 여기로 갔는데. 여기 CCTV 한번 봐볼게요. CCTV요? 네. 다행히 CCTV를 통해 탈주견의 행적을 발견했지만 금세 화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래서 또 거기 가는 것 같구만요. 이리 와보세요. 아, 어디 간지 아세요? 여자는 짚히는 데가 있는지 어딘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마. 또 거기 있어. 다행히 근처 언덕에서 심심히 발견. 그런데 어딜 가질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마. 또 거기 있어. 앞으로 여기 뛰었어. 마음 아프게. 탈주가 아니었던 걸까? 꿈쩍 않는 심심이를 어르고 달래는데요.
응? 우리 심심이 가자.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들이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왔고 오손도손 살았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여기 이 자리예요. 지금 얘가 여기요. 여기에 묻혀졌거든. 심심해 왔어. 뭐 뽀뽀해 줄까? 알았어. 여기다가요? 네. 여기요. 이걸로 약간씩 이렇게 해줬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잊지 못하는 심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바로 여자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걸까? 심심이가 여자를 따라 귀가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쩌다가 140마리가 넘는 개들을 키우게 된 걸까요? 바로 그냥 우리 집으로 와버려요. 데리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안 받으면 또 데리고 가야 되면 또 아무 데나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오면 받아요. 대식구가 살다 보니 문제도 많습니다. 갑자기 떼지어 나온 개들이 옆방으로 몰려가 지저대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저긴 애들 문 앞에서 저러고 있어요? 이쪽 애들은 좀 깡패가 많고 좀 대장들이 많아요. 단합심이 되고 힘이 좋고요. 근데 이 녀석들은 좀 온순하고 순해요. 얘네들끼리. 그래서 못 나와요. 무서워서. 문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쳐요. 여자는 개들을 세심하게 관찰한 다음 성향에 따라 분리해 놓는다고 하는데 이 집에는 특별한 방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일까? 와우, 사납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밖에하고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자기네들 돈을 막 써야 돼. 밖에 둬서도 안 되고 전혀 수가 이 공간에서만 살아야 공격성이 강한 부적응 견들을 따로 분리하고 안정시키는 이 방은 바로 주의 요망견 방. 여자는 외모도 성격도 가지각색인 개들과 20년 가까이 동거 중인데요. 집안 곳곳은 여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천장에 얽혀있는 거미줄 걷어내기는 기본. 바닥에 신문지를 교체해주는 건 하루에도 셀 수가 없는데요. 튼튼아, 너 또 싸냐? 금방 가라는 게? 계속 치워야 돼요. 고달퍼져요. 그냥 제가 해야 해요. 복동아, 너 금방 또 했는데 이 찌끔을 또 싸고 있냐? 빨리 그런 거 치라 그냥. 금방 쌌을 때 많이 싸. 여자는 왜 이런 고달픈 생활을 자처하게 된 걸까? 그냥 사람이 싫더라고요. 21살 때 남자를 만났는데 하고 온 날 돈만 떨어지면 집에 오고 손 찍어먹고 욕하고 좋은 기억이 하나도 남자 만나고 없어요. 과거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는 여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남자의 폭력은 여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로해준 건 반려견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140마리의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여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가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는 걸까요? 손에 힘이 없어서 빠져버려요. 밑으로. 이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어갖고요. 정말 빠져버려요. 이 손이 전혀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두 개가요. 요새 세 개 갖고 힘을 써야 돼요. 몸을 빨랑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때문에요.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사료포대를 굴려서 옮기는 여자. 자신의 아픈 몸은 뒷전, 항상 개들을 먼저 챙기는데요. 140마리를 먹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사료값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료값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사료값이 한 100만 원 정도요. 한 달에요? 네. 그 정도 돼요. 비용은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수급자 돈 54만 원하고 8만 원씩 후원해 주신 분하고 곰을 팔아서 조금 나오는 돈하고 그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우리 생활만 해요. 그날 오후. 아니 이건 무슨 소린가요? 여자가 장도리를 사정없이 내리쳐 뭔가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보아하니 전기밥솥을 분해하는 것 같은데 손놀림이 꽤 능숙해 보입니다. 기계 같은 거 잘 만지셨어요? 분해 같은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안 오면요 고물상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제가 보람이 없잖아요. 주워온 보람도 없고. 개들을 돌보는 것도 모자라서 고물 분해 정리까지 맥가이버가 따로 없네요. 그때 누군가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차 안에서 전선부터 고철까지 온갖 것이 다 쏟아집니다. 저도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찾아와서 고물, 구럽도 책부터 해서요. 고철, 빈병 싹 갖다 줘요. 아가씨가요. 은씨밖에 없어. 그저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한 여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갖다 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버리면 버리는 건데 어머니는 이거 모아다가 강아지 사료도 사고 병원도 다니고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아서 갖다 드려요. 여자에겐 산타클로스가 따로 없습니다. 나 갈게. 고마워요, 도현씨.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수를 해요. 모아놓으면 그 아가씨가. 그래서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와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네요. 막 나가려겠는데. 한동안 모은 고물 중에서 값이 나가는 고철들만 상자 한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꽤 많아 보입니다. 유일한 이동수단인 자전거에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 여자. 짐이 무거운 탓일까요? 갈지자를 그리는 자전거. 어째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약 7km나 달려 도착한 곳은 여자의 단골 고물상. 평소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온 덕분에 기대가 큽니다. 과연 얼마나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나왔네. 건네받은 돈은 3만 원. 그래도 얼굴에 네. 미소가 띄네요. 이제 자전거도 가볍고 주머니도 두둑하잖아요. 예, 우리 애들, 우리 새끼들 먹을 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해야죠. 이제 좀 더 못 타야죠. 그 길로 여자가 향한 곳은 인근 시장. 여기서 꼭 사야 할 것이 있다는군요. 다음 주에 10kg 주문해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며칠 못 먹거든?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놨어. 10kg. 요리를 할 거라고 했어요. 여자가 특별히 챙기는 건 바로 닭다리. 늘 좋은 부위로 주문하는 건 물론 꼼꼼히 살펴본 후 가져간다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여자는 닭다리를 푹 삶아냅니다.
먹기 좋게 뼈에 붙은 살만 발라내는데요. 간식 먹게 이리 와. 우리 누가 먹을 거야? 우리 아드님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드님 얼른. 고소하고 쫄깃한 닭다리 살의 임자는 바로 녀석들. 건강히 얼른 와. 건강히 얼른 와. 잘 먹어. 여자가 각별히 신경 쓰는 개가 있다는데요. 유독 녀석을 챙기는 이유가 있는 걸까? 같은 거 아니고요. 저기 백내장이 왔다. 백내장이라고. 키우겠다고 이렇게 가져온 거네요. 힘들어서 자기네들 못 하겠다고 그때 그분이 그랬었어요. 그거 저기 3만 원인가? 그거가 있었어. 미용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에 온다고 안 왔었어요. 여자의 보살핌 덕분일까요? 건강이는 이름처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개들의 밥을 다 챙겨준 뒤에야 겨우 자신의 끼니를 챙기는 여자. 시장이 반찬이라고 조촐한 반찬으로도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 반찬 많아요. 많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애들이 밥이나 녀석도 잘 먹으면 내가 잘 먹는 거랑 똑같죠. 밥 잘 먹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네요. 대가족이 사는 여자의 집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도 이곳에서 잘 준비를 하는데요. 심지어 개들을 위해 일부러 불까지 켜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왜 강아지들하고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애매들 있으면 안 심심해요.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든든하고요. 또 무섭지는 않아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개의 곁을 떠나지 않는 여자. 녀석들과 함께 고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가 뭔가를 챙겨오는데요. 모자 속에 숨겨둔 머리를 풀더니 아니 저건 강아지 미용 도구 아닌가요? 거침없이 머리카락을 쳐내는 여자. 심지어 거울조차 보질 않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강아지들 다리깡으로 머리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시지 왜 여기서 머리 자르시고 그러세요?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애들하고 살라고 보니까 모두 포기했어요.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저의 여자로서의 그냥 꾸민다는 것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애들하고 산 후로부터.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후회를 합니까요? 지금이 행복한데. 여자로서의 삶도 포기했다는 그녀를 보살펴줄 가족은 없는 걸까? 저 위로 언니하고 오빠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요. 그냥 엄마 돌아가신 후로는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가족 이야기에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여자.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남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와이가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큰 누나하고 막내 누나한테 그 4억 정도 되는 어떤 금전적인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저렇게 가족하고 그 문을 닫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임종하실 때도 누님이
오더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그 농장을 비우게 되면 반려견들이 굶는다고. 그렇게 가족과의 인연도 끊어져 버린 지 오래. 여자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형부한테 2억 7천을 갖다 썼어요. 형부는 처제 믿고 줬었는데 형부 얼굴 별로 안 떴고 돈도 못 갚았어요. 그럼 언니도 좀 힘드시겠네. 네, 그렇겠죠. 그러죠, 솔직히. 그리움보다 더 큰 미안함. 위안이 되는 건 시간이 약일 거라는 말뿐입니다. 엄마는 운동이 하셔야죠. 그날 오후 여자의 한마디에 녀석들이 모여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강아지 운동을 시킨다는데요. 최고 인기 종목은 공놀이. 아이고 녀석들 신났네 신났어. 자, 교대 시간. 그런데 그때 흥분한 개들에게 떠밀려 넘어지고만 여자.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아픈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여자. 제작진의 부축으로 겨우 일어섭니다. 많이 아프세요? 이 다리 아파요.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겠는데요.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 넘어져 충격받은 부위부터 평소 여자를 괴롭혔던 통증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이즈가 꽤 커요. 여자는 어떤 상태일까? 또 안쪽으로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안쪽에 지금 하얗게 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관절이 주저앉은 거예요, 뼈가. 일을 하시면은요 진행이 됩니다,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무릎이 아프니까 걷지 못한다거나 손이 아프니까 손을 쓰지를 못하죠. 기능상의 장애가 심하게 올 수 있죠. 장애까지 올 수 있다는 진단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다음 날 여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잠깐 페달을 밟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도 아프신데 일을 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밝기만 했던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갑자기 그 말하니까 맛있는 것은 애들한테 그렇게 못 해줬어요. 못 해줘도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는데 보탬은 많이 되죠. 이거 안 하면 어떡해요. 집에 가면 눈만 많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애들이 있는데 140마리의 대식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을까요? 반가운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 몇몇 마리 강아지를 돌보면서 하는 거 보고 저희가 감격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지붕 공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녀석들이 많아서요. 여기다가 확장을 하려고요. 저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말로 못하게 감사하고 고맙죠. 혼자선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 금세 완성됐습니다. 우리 이쁜 아가씨부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자에겐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하고 더 행복하게 어선도선 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소원이 있다면요. 버려진 강아지들을 돌보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의 상처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반짝이는 내일로 찾아오길 기원합니다.